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선진화 시민연대 유튜브 방송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공동대표 서민금융선진화 시민연대 공동대표 안경목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우리 상 대표님 말씀은 안 해. 저는 조용합니다. 맞네. 야, 방송을 저희가 좀 이렇게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네. 지난번 방송 보고 대한민국 재판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대한민국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봐줄 수 있나?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오늘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금 서민금융회사 시작할 때가 네. 처음에 지방의 지역의 이사장들의 그 형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하다가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박정호 회장이 뿔뿔뿔로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작년에 12월 달, 11월 달부터 할 때 조선일보 이거를 보고 처음에 중앙이 돼서 시작한 거거든.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8월 31일에 조선일보에 이렇게 보도가 됐네요. 그렇지. 자, 한번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 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1,500만 원 뿌린 당선자 박사우는 벌금 80만 원, 45만 원 뿌린 낙선자는 벌금 100만 원이다. 이게 정관예우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일이 선거가 일어나는 18년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이 벌금을 받게 된 선거는 2018년 중앙회장 선거다. 18년도 17년, 18년 중앙회장생이 이제 조선일보 늦게도 나오고 그 이전에도 다른 데도 몇 군 나왔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 금고에 대해서 행자부나 좀 금융감독으로 보내고 대의원제 없애야 돼. 이렇게 돼서 개선을 하고 정의를 하자고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서 시작한 거거든.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광고를 냈어요. 2022년 7월 11일. 우리 같이 광고 냈나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서 지금 이렇게 그 칼라로 광고를 냈네요. 이거를 왜 이렇게 광고 내냐면은 지난번에 선거를 이렇게 부당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정당한 줄 알고 개선을 자꾸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 없는 자금 가지고 광고도 내고 뭐 지방 가서 기자회견도 별짓 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그럽시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한 부분이 요겁니다. 자, 이제 요걸 보고 이제 지난번에는 1심 판결 얘기를 했는데 2심 판결 광주지법 고등법원이겠죠. 광주고등법원. 그렇지, 광주. 판사가 김평호더라고요. 김평호. 1심은 김태호인데 2심은 김평호. 같은 광주지방 참 이상하네. 근데 원래 김평호 판사가 판결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광주지 형사 2부에서 재판을 했는데 이걸 또 한 달에 난이 났고 형사 1부를 바꿨더만요. 그 형사 2부를 맡았던 재판장은 형사 2부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대로 판결하겠다. 그런 이런 일은 있었어요. 그 소식들이 들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판결을 기대했었는데 갑자기 재판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80만 봐도 몇만 이렇게 더더나 2년 몇 개월, 3년 만에 80만은 아니다. 2심에서 잘 해주시오 하고 계속 우리가 질의도 하고 단수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거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사 2부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2부 맡았을 때는 그분 2부는 엄격하게 해줄 거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걸 행사 일부로 딱 받고 김평호라는 판사한테 보내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잠깐 내려놓고 여기서 저 앞으로 보면서 계속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좀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뭐 국감하고 있고 요즘 나오는 뉴스가 그 이재명 관련해서 그 최측근인 김용이 그 불법 선거자금 8억을 받았다 해가지고 지금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뭐 민주당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게 지금 온통 뉴스로 도배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자,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관심사가 그거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법부가 이렇게 서민금융의 대표적인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그 불법 선거 1,546만 원을 쓴 이거에 대해서 봐주기 판결을 한 거는 이거는 분명하게 전관 내우고 재판 거래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법부가 이렇게 썩어 있다면 과연 이재명 재판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의심도 가지만은 선거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맞죠.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대법원 2019 도 9997 판결에서는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모모 군수에게 징역은 벌금보다 훨씬 센 건데. 그럼요. 홍삼이 1,500만 원치를 나눠줬나? 홍삼 그거 참. 1,500만 원 아니요. 1,560인데 쓴 거죠. 자, 또 식대 계산에 관여한 경북 도의원은 자기 선거도 아니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후보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을 모으고 10대 계산에 관여했다. 그걸로 300만 원 선고됐네요. 그러니까. 아니 1,546만 원 밥 사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건 이제 정치가 한 가지만은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한 볼 때는 어느 뭐 농협이라든지 어느 그런 데서도 뭐 100만 2, 300만 원 선가 있습니다. 2012년 10년 전입니다.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사직에 출마하려는 새마을금고 회원을 모아놓고 술과 식사 등 7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이사장 역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에 선고했다. 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구에서 100만 원. 그러니까 금품 향응 가액이 크지 않으니까 100만 원 한 거예요.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금품 향응 가액이 크지 않으니까 100만 원만 했게. 근데 금품 향응 가액이 1,546만 원, 죄질이 가볍지 않다, 불량하다, 크다. 그런데 가혹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판사님들이 특히 강주지법 김태호 판사나 김평호 판사 같은 분은 판사들이 망신을 시킨 겁니다. 판사 자격도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생각할 때는 정말 판사는 존경스럽고 뭐하고 엄중하고 우리 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강주지법의 이 두 판사는 김태호 판사, 김평호 판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서민들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맑은 거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니 뭐 강주지법에 가면 이런 판사들한테 맡기면은 다 뭐 빠져나오겠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아니 뭐 무슨 전북의 남원 거기에서는 뭐 이사장을 밥 지으라고 하고 청첩장 적으라고 하고 전국적으로 제가 맑은 곳에 대해서 좀 하지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회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그 새마을금고 관련된 부패 관련된 신문 기사만 보니까 조카 면접 들어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채용하는 면접에 자기가 면접관으로 들어간 거네요. 참. 그뿐이 아니고 지금 그 다음에 또 우리 천천히 다루겠지만은 지금 지역 금고에서도 직원들이 갑질하는데 이사장 갑질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장 눈에 조금 기우치면은 그냥 이 친구를 내보내버려요. 이런 게 왕왕 있고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계속 지금 보면
새마을금고 6년간 횡령, 배임, 사기 등 85건, 피해 641억. 그다음에 뭐 부산 대형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또 잡음, 뭐 신뢰 추락, 뭐 새마을금고 해외로 1,800억 투자했다가 날린 거, 미국 뉴욕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수천억 날린 국내 기관들 한두 군데가 아닌데 네. 제가 우리 이제 쭉 내역도 보고 쭉 빼오지만은 네. 새마을금고가 특히 행자부에서 네. 중앙회를 봐주는 법을 깨쳐야지. 잠깐. 아니. 새마을금고가 행자부라고. 행자부 소관이 돼 있지 않거든. 금융기관에 금융감독으로 들어가 있지 아니, 않고. 그게 금융기관이지 왜 행자부입니까? 행자부가 금융을 압니까? 아이 그러니까 제가 참 차차차 이게 하도 얘기를 하려면 깁니다. 네. 계속 장기적으로 유튜브도 할 거니까. 네. 그때 이야기했지만 특히 아니 잠깐. 아니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어떻게 그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을 합니까? 그게 수시 처음 생기고 60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요. 네. 그렇게 해왔는데 예. 지금 뭐쯤은 중앙회 회장이 마음먹은 법대로 시행령을 다 고쳐줘요. 이게 제일 큰 재미. 무슨 소리냐? 몇 년 동안에 박창원 이런 회장님 부수 돌아가서 시행령을 수십 번 고쳤어요. 자기 마음에 들게끔. 이거 우리 한번 조사해볼게요. 이 양반 한 5년 동안에 지금 회장직 5년 동안에 시행령을 몇 번 고친 거 같아요. 그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다 고쳐요. 그래갖고 행자보다 올리면 신청을 다 해주고 시행령 엄청나게 고쳤어요. 심지어는 내가 17년도인가 10몇 년도에 새마을금고 감사로 있을 때 천안 연수원에 가서 3일간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교육 네. 받을 때 쭉 하고 그때도 지적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그거 갔다 오면은 따지고 감사들 갔다 오고 비상근 이사들 따지고 한다고 그 연수 자체도 안 시킨답니다. 이제 이런 게 아주 깜깜이를 만드는 게 박창웅이 법이에요. 네. 아 좋습니다. 차차 얘기합시다. 차차 얘기합시다. 우리 네. 저 안경목 저희 서민금융 선진화 시민연대 그 공동 대표께서 그 새마을금고 감사 역할도 하시고 또 이렇게 시민운동을 시작하면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서민금융 대표적인 서민금융 새마을금고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민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개혁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것들을 뭐 이재명 관련 얘기만 관심 가질 일이 아니라 이렇게 소소하지만 썩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도려내고 개혁하자고 계속 좀 해봅시다. 근데 오히려 네. 저 이재명이나 뭐 윤 대통령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보지만은 네. 우리 서민들은 말 그대로 골목골목만 여기 말 걸고 서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밝혀내가지고 이런 게 우리가 눈을 뜨고 이런 데 봐야만이 나라에도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서민금융 선진화 시민연대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두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경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조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